18번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 소득이 상실한 경우 이때 긴급재상자가 지원자가 될 수가 있죠.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 또는 신속하게 지원하는 법을 말한다. 긴급 종류에는 금전, 현물, 그 다음에 직접 지원과 민간단체와 연계하는 게 있다. 사회복지사업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긴급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다.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우선한다. 그런 내용은 없죠. 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긴급지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은 1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것은 갑자기 생활이 어렵거나 그 다음에 긴급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단기간 긴급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이다.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화재 사건이 났는데 우리 민간단체가 움직여서 생계비하고 의료비를 지원했었죠. 아니 주거비를 지원했었죠. 지원 대상은 어떤 것이냐.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장관, 지자체 조례 등에 정한 위기상황이 있다. 그러면 소득 및 재산은 어떤 거냐.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는 2,4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중소도시 1,500만원, 농어촌은 1,300만원 이하의 경우다. 금융자산은 가구원 전체 재산이 600만원 미만. 이런 사람들의 긴급복지 대상자가 될 수 있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위기상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사용되는 경우, 소득이 상실한 경우, 즉 1개월 이상이 지속됐을 경우에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당하는 경우, 이것도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있죠. 이제 과출해야 되니까 거기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에 인하여 저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 동네에서 화재 사건 나가지고 지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 화재 사건이 많이 나죠. 실질적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실질적으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떤 상황이냐.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단전된 경우, 수도나 전기, 교정실에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또는 생계가 곤란해서 노숙할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자 대상자 또는 자살위험군으로부터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하는 경우. 대표적인 것이 송파 세모녀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무급휴가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 특수형들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주소득자, 부소득자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 코로나에서 다 모든 것이 프리랜서들은 일거리가 없었죠. 그래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죠. 그럼 이제 지자체가 지자체 조례를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탈락한 사람, 단수, 가스 단절, 그다음 주택 임대차 체납, 사회보험료 체납 등 이런 것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충 그렇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13조에 따르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